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홍길 님이 일하기 좋은 날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이면 피곤이 쩌는 날입니다. 복덕거비님은 출근하는 아이들 아침밥 챙겨주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방송 시선 집중이라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주 꺾이니까요. 음. 이제 곧 주말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하기 좋은 날이다 한가 아닌가 싶기도 그럼 하고요. 고지가 적인데. 예, 고지가 보이니까. 네. 예. 자,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 통과를 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염두하고 여야가 너무 졸속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일단 세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기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덕 신공항 사업비가 국토부가 계산은 28조 6천억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부산시는 7조 원을 추산했습니다.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업비가 8조 원이었던 걸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인근 진해 군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와 동선이 얽혀 사고 위험도 크다. 또 수심이 깊고 조류가 거칠기 때문에 부지 매립에만 6년 이상 걸릴 것이고 집안 침하 방지 유지비에만 10조 원 넘게 소요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특별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역시 양당을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라는 요구를 했지만 선거를 앞둔 양당의 눈에는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했던 김성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가 결정하면 뒷받침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가덕도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청와대고 정부가 조율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 그건 그렇죠. 뭐 둘째 치고 꼭 이래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라면. 사실은 뭐 그 얘기죠. 뭐 기재부나 뭐 법무부는 빼더라도 뭐 국토부에게는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타 면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좀 선거 앞두고 꼭 그렇게 빨리 해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니 이런 뉘앙스기도 하고 또 뭐 국회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하려면 이때 해야지 또 언제 하냐 이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결론을 못 내고 이리저리 휘둘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식의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짜맞추듯이 가고 있는 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이 사업이 정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 경제성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사를 워낙 기간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으니 처음에 원래 국토위에서 논의가 됐던 여야가 처음에 합의했던 거는 조속히 추진한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원안에서 철회하는 거냐 예타를 결국 하는 거냐 왜 예타 면제 안 해주냐 이런 여론들이 지역에 생기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아니다 원안대로 갈 거다라고 다시 해가지고 기존 잠정 합의가 엎어지고 결국 예타 면제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 상임위 중심주의까지 깨가면서 원칙까지 깨가면서 지금 결국 선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어렵죠 사실. 네. 아무튼 특별법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건너뛰는 걸로.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 7조, 네. 많으면 28조 이제 국토부 계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사전 타당성 조사는 또 한다면서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 네, 그 정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사실은 뭐 또 쉽게 추진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1년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될 가능성 그렇게 별로 높아 보이지는 그렇죠. 솔직히 않고요. 대선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어찌 본다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전망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선거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면서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네. 여야가 합심을 했잖아요. 이거 뭐 그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여야가 합심해서 사실은 좀 미루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꾸로 그렇죠. 그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우리 얘기는 하지 말자. 두 당 모두 플러스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면 두 당 모두 똑같이 마이너스를 분담하자.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네. 제가 어렵고요. 지금 흰소리가 있는 거 같죠? 예, 거의 뭐 그렇게 하면 저 그렇게 하면 사실은 똑같죠. 어차피 우리도 안 하고 당신들도 아니, 안 그러니까 한다. 이러면 정치적 유불리 따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둘 다 그러면 어차피 그 뭐 유불 그러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가니까 뭐 정당에 영향 안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딱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 의원들은 좀 이제 반대도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좀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 좀 반대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결국 부산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게 야당으로서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를 앞에 두면 다들 좀 예, 눈앞에 당장 그게 현금이 생겨버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근데 꼭 그 선거와의 상관성을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주권자 입장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선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그 뭐 주권자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 저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던 정치권이 그나마 귀를 여는 선거할 게 때 고개 때니까. 숙이잖아요, 많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의 문제. 이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를 떠나서 경제성이 있느냐, 안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주권자의 요구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책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국회는 그냥 계속 밀어붙일 태세인 네. 거죠. 뭐 저래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가는 뭐 어떻게 1당 2당이 뭐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지난해 법무부 검찰 문제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해 사과를 한 겁니다. 이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패싱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유영민 비서실장은 검찰의 인사안을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 대통령 통치행위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대통령의 재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 패싱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검찰 인사가 발표나기 전에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만 이제 서류상 사전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난 뒤에 전자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데도 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는 것은 추측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 사의 표명을 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라 설득을 했다라면서 잔류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사전에 보고는 있었고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는 그러니까 오케이는 했는데 절차상으로 전자 결제는 뒤늦게 예. 발표 했다. 뒤에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사전 보고를 법범계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그냥 구두로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보고했는지는 뭐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예. 주체가 박범계 그러니까 장관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저는 법무부에서 보고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노영민 실장이 하는 거고 유영민 실장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한테 가서 구두 보고를 해서 오케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유영민 비서실장도 아니고 민정수석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냥 구두로 대통령한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예. 본인은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뭐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소거법으로 가게 하니까. 되면은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박범계 장관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 다만 이게 서류상으로 보고를 한 거는 이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제 장차관 급 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절차상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청와대 관련을 모두 서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뭐가 맞는 거예요? 글쎄 뭐 이게 뭐 헌법이 아니 좀 정리가 필요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뭐 절차적 부분은 뭐 이제 사실 장관급은 아니니까요. 절차적 부분은 헌법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로 대통령이 뭐 결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그 전자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네. 네. 재간은 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쵸. 그러면 네. 대통령이 재간 사항에 대해서 수석이 저러는 것은 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요. 그러면 그 민정수석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왜 대통령님은 사후에 전자결제하셨습니까?라고 반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겠죠. 네.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이런 내용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일단락된 게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얘기 또 이것도 뭡니까? 좀 수리될 수도 애매하네요. 있고 점점점 하고 말거리를 흐렸습니다. 네. 거치를 일임한다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해석은 이제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치 일임하니까 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로 지금 또 비춰지거든요. 아니, 그다음에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그것도 지금 말이 엇갈리거든요. 저희가 어제는 또 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않으시죠. 어제 운영위원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이유 뭔가 말끔히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운영위원회장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서실장이 왜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게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지 그런 취지를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검찰개혁 시즌2의 드라이브 속도 조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지금 서로 지금 말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딴 거는 몰라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비서실장이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좀 안 어제 되거든요. 운영위 회의가 좀 모든 걸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그래요. 논란이 촉발되는 계기가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 1,400여 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월분만 해도 미지급 임금이 18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인원이 부족하자 보건당국이 이제 고액의 수당 등 높은 대우를 약속하면서 파견 의료진을 모집했지만 지금 이번 1월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많게는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인원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생활고에 대출을 받는 이들도 다수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지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예산이 다 소진됐다라며 이 현장 의료 인력에 지원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업주가 임금 체불하면 처벌받죠. 처벌받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이나 일단 일부 행정적으로 먼저 나서서 일단 좀 그 단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왜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잖아요. 네.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고 행정 조치, 고발 조치 회사가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미루지 않죠. 빌려서라도 다 그 급여를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 K 방역 잘한다 하는데 이게 돈이 좀 모자란다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예비비 없으니까 협의해서 있을 때 좀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이고야 정말 돈이 없는 게 없다고 해가 이게 변명이 될 게 아니고 뭐 마련해야죠. 아니 정확히 그게 없는 게 돈입니까 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 오히려 이제 이 파견 의료진을 모집할 때는 파견 의료진의 대우가 너무 파격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원래 소속 의료진들하고 이거 차등 대우 아니냐, 차별적이다, 오히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예 지금 완전 반대로 돼가지고 그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서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나섰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등 의사분들, 이런 의료진들이 몇 달째, 지금 많게는 몇 달째까지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 방역이 정말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로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 하나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게,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작년부터 계속 됐잖아요. 근데 자, 예비비 타령을 하는데 몇 차례 추경 편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라도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추경을 했었잖아요. 이거 당연히 넣었어야 될 부분인데. 아, 그럼 이거 이게 다 뭐 빼고요. 몇 조를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당연히 줘야 될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또 뭐 손실보상 글로 나갈지 그 얘기도 그 할 필요 없이 급여 아닙니까, 급여. 네. 급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근데 참 그 이제 어제 언론 보도들 보게 되면은 몇몇 분들의 사례가 이제 전파를 좀 탔는데, 참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진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 도대체 이 정부가 이거 너무 당연히 챙겨야 될 문제이고, 그렇죠.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문제였고, 이 시그널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급여 못 모르겠습니다. 받아서 대출 받는다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헌신과 봉사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건 호소를 해야 되는 거지. 할 일을 안 하고 줄 걸 안 주면서 헌신과 봉사를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럼. 신경을 안 써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